이번에는 마켓컬리에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샌드위치를 검색해서 보실 수 있으시고요. 종류별로 좀 생김새별로 여러 개를 가져와 봤어요. 제가 먹어보면서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좋지 않다, 이런 것들 한번 설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라라란, 콜드 샌드위치, 그러니까 차갑게 먹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 딱 봤을 때 뭔가 크기도 살짝 조금 작은 느낌이고 좀 아쉬울 수 있지만, 그래서 뚱 샌드위치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토핑들을 안에 넣어놨습니다. 신기한 게 이 밑에 드레싱이 있어요. 이런 구조가 요즘 되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부악부악. 맛있어. 솔직히 먹는 거는 좀 불편하지만 저는 이렇게 뚱 샌드위치를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면 입에 쉽게 들어가는 크기는 빨리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한 식생활을 하고자 하는 분들일수록 너무 많이 들어갔다고 살찔까 뭐 할까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어차피 대부분의 부피는 야채가 차지하고 있고 먹는 속도도 느리게 해주기 때문에 샌드위치를 드실 거면 뚱 샌드위치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이 친구 먹었을 때 궁합도 괜찮고 렌치 드레싱이 막 물탄 맛이 아니라 진짜 진한 맛인데, 플레인 요거트로 만들면 살짝 맑고 묽은 느낌이 나요. 근데 사워크림을 쓰면은 굉장히 딥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 사워크림을 썼어요. 이 렌치 드레싱 때문에 시저 샐러드를 먹는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원재료가 깔끔해요. 당연히 가장 많이 들어간 원재료가 빵류. 야채는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거지 중량이 많이 나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빵류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식재료고, 이 빵류가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보면은 밀가루, 호밀 분말, 그다음에 설탕, 쇼팅이, 효모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식빵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아주 상식적인 식재료들로 나열이 되어 있는 게 맞고, 호밀 분말이 중간에 들어있긴 하지만 100% 주 가루로 만든 건 아니고 밀가루를 주 가루로 만들 때 호밀 분말을 끼워 넣은 방식인 것 같아요. 여기서 약간 여담 말씀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여기 샌드위치를 보면 다 식빵이 하얀색의 식빵이 아니라 살짝 조금씩 통곡물 식빵 같은 느낌이잖아요. 착각하기 쉬운 게 얘는 정제탄수로 만드는 게 아니라 통곡물로 만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를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색이 하얗지 않다라고 해서 얘네들이 통곡물로 만들었다? 아닌 게 뒤쪽으로 설명드리면은 그냥 식빵이랑 다를 게 없다라는 구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그냥 색일 뿐이거든. 그래서 이 친구는 호밀 분말이 조금 들어간 그런 식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번 100% 통곡물로만 만든 그런 식빵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먹는다고 또 큰일 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빈도의 수와 그리고 내 몸이 받는 거에 의해서 판단을 하면 되는 건데, 저는 이 정도 되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풍부한 야채와 지방질이 정제탄소 소화 흡수를 천천히 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거에 그렇게 많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그리고 네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상추예요. 바로 자연식품이 나옵니다. 상추, 토마토 이렇게 나와요. 깔끔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체 샌드위치 중에서는 굉장히 깔끔하다, 거의 제일 깔끔한 편에 속한다라고 말씀드리는 친구입니다. 자, 이 친구의 영양 성분을 볼게요. 소스까지 다 털어서 드셨을 때 290kcal입니다. 300kcal 좀 덜 되는 에너지를 갖고 있고요. 적은 편이죠. 그리고 그마저도 우리가 소스를 다 먹지 않으면 낮아진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탄수화물 20g 정말 작은 편이에요. 네, 이거 작은 편이고, 당류 4g 굉장히 나이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 17이 이 드레싱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드레싱을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방을 10g 이하로도 줄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반면에 단백질은 또 15g. 훌륭하지 않습니까? 저한테 이걸 어느 상황에 먹겠냐라고 물어보면 전 두 가지 상황 얘기할 것 같아요. 그냥 되게 입맛이 없고 배가 그렇게 고프지 않아. 근데 이 식사 시간을 놓치면 좀 나중에 꼬이고 힘들 것 같아 라고 할 때 요거 하나 간단하게 음료랑 같이 먹거나 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샌드위치를 정말 먹고 싶고 한 끼 식사로 잘 먹고 싶어 했을 때에는 계란, 두유 이런 것들을 추가를 해서 최소 킬로칼로리는 한 500kcal로 맞추고, 지금보다 단백질의 함량은 좀 더 많이 올리고 탄수도 지금보다 올리는 방향으로 먹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강추합니다. 진짜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마치 치킨에 양념 반 후라이드 반처럼 샌드위치에도 반반 샌드위치가 나왔다는 사실.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작은 하나하나가 고객 입장에서 굉장히 큰 포인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업체에 일단은 엄지를 치켜듭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먹었던 판다의 그 샐러드 샌드위치와는 다르게 조금 얇긴 해요. 야채가 좀 덜 들어간 것 같긴 합니다. 두 가지 맛인데 두 개를 다 먹어봐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만 먹어볼까요? 두 개 다. 알겠습니다. 먼저 닭가슴살로 보이는 친구부터 먼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속살도 핑크핑크한. 식빵이 제가 맨 처음 먹었던 것보다 훨씬 부드러워요. 스타벅스에도 팔듯이 크랜베리 뭐 닭가슴살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솔직히 특별할 게 있나? 하는 맛이거든요. 근데 좀 특이해요. 이 중간에 땅콩도 좀 박혀있고 닭가슴살이 퍽퍽하긴 한데 이 닭가슴살이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양념에 묻혀져 있어요. 두 번째, 이 친구는 엄마가 샌드위치 싸주실 때 딱 그 맛이에요. 맛있습니다.
일단 둘 다 합격, 깔끔하게 맛있어요. 식재료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빵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중량에서. 그리고 첫 번째 먹었던 거는 호밀 분말을 넣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밀가루에 로만밀 베이커스 믹스라는 걸 넣었어요. 이게 코스트코나 이런 데 가시면은 로만밀 식빵이라고 해서 통곡물 식빵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똑같은 로만밀 용어거든요. 밀가루 다음이 설탕, 쇼팅 이렇게 나오거든요. 얘보다 지방이나 당이 조금 더 비중 있게 들어간 것 같아요. 큰 차이는 아니지만 조금 그 미세한 차이로 얘가 좀 더 부드럽게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많이 차지하는 게 딱 오지 않습니까? 이 햄 부분. 이게 슬라이스 햄인데 프레스 햄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고요. 돼지고기에 뭐 이런 두유 가공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정제 소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혼합 제제는 햄류를 만들 때 무조건 다 들어가야 됩니다. 보존성도 보존성이고 발색도 발색이라서 햄류를 만들 때 다양한 종류의 식품 첨가물들이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건강한 식생활을 하는데 꼭 피해야 되는 음식군 중에 많은 분들이 뽑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육류 가공품은 좀 피해라. 실제로 들어가는 게 정말 많아요. 요 프레스햄으로 해서 가로 열고 하나, 둘, 셋, 넷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설명드릴 거는 일단 초가공품에 속하는 애예요. 근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햄을 아예 안 먹을 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맛이 있어요. 그랬을 적에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가지가 있는데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이슈가 많이 됐었던 식품 첨가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좀 세게 얘기하면 뭐 바람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아질산 나트륨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얘가 원래 이런 핑크가 아니에요. 돼지고기 구우면 하얘지잖아요. 돼지고기의 일부 자연적으로 갖고 있는 성분과 이 발색제가 합쳐졌을 때 이런 색을 냅니다. 근데 이게 특별히 적혈구 쪽에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나 그리고 임산부, 그다음에 4개월 이하의 영유아 이런 쪽에 특별히 누적이 되면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잘 가려서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뭐 건강한 성인 입장에서는 뭐 한두 번 뭐 세네 번 먹는다고 해서 위해가 된다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건강한 입맛을 갖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된 샌드위치 그리고 아예 그냥 스테이크 형태로 구워져서 들어간 샌드위치 두 개가 있다라고 하면 스테이크 형태로 구워진 샌드위치를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맛있어요. 그 다음으로 오는 게 이제 여기 이 친구죠. 양념류 닭고기. 생각보다 이 친구는 닭고기에 뭐 그냥 설탕 넣고 염지하고 이게 끝이어서 이게 길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햄 때문에 그 한글 표시사항이 길어졌어요. 이 친구의 영양 성분으로 넘어갈게요. 이 친구는 별도로 드레싱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영양 성분만 보시고 들어가시는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얘는 이 친구랑 포지셔닝이 같아요. 딱 반쪽만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드레싱이 있는 구조입니다. 아, 이 친구 이거 케이스 짱이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을 때도 편리하고 깔끔합니다. 자, 치폴레 마요. 내가 맵찔이다 도전하지 않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샌드위치가 매운 게 아니라 이 치폴레 마요 때문에 매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매운 걸 정말 못 먹는다, 위가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이 치폴레 소스 패스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를 다 드셨을 때 195kcal인데 드레싱은 좀 빠져있는 것 같아요. 영양 성분에서는. 그래서 드레싱은 내가 원하는 만큼만 살짝 뿌려서 드신다면 그냥 약 200kcal 초반이라고 생각하시고 드시면 될 것 같은 수준이고요. 실제로 탄수화물 30도 안 됩니다. 29g이고요. 당류 10g. 이 당류가 어디서 오는가라고 고민을 하실 수 있는데 당근에서 자연적으로 갖고 있는 당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일부 나오고요. 그리고 당근 라페가 어떻게 만듭니까? 식초 뭐 이런 것들 들어가지 않습니까? 식초에 당이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과채 주스라든지 뭐 설탕 이런 것들을 썼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당류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단백질은 7g. 애게라고 하실 수 있는데 지금 고기가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7g은 매우 상식적인 수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거를 드실 때는 추천드리는 거는 단백질을 더 추가해서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전 개인적으로 이거 하나에다가 닭가슴살 큰 거 하나 추가해서 먹는 편입니다. 그러면 원재료목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랑 좀 비슷해요. 로만밀 베이커스 믹스를 썼고요. 좀 비슷한 빵을 쓰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두 번째가 그쵸, 당근. 근데 여기서 살짝 속상한 부분, 중국산. 국산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이 약간 소비자적인 입장에서 마음이겠지만 괜히 제가 항변을 해보자면 오늘자로 색적 당근 10kg 검색을 하시잖아요. 수입산은 10kg에 10,000원, 국내산은 70,000원. 10kg에 7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 만들고 먹겠어라고 했을 땐 솔직히 큰 차이가 없을지 몰라도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굉장히 큰 차이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 납품을 한다거나 판매하기 되게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업체도 그런 점 때문에 이제 중국산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국산이라 그래서 다 나쁜 건 아니지만 뭐 아쉬운 건 있다 정도.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이 쓴 게 이제 로메인. 깔끔하죠? 그리고 네 번째가 적채, 체다 치즈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나옵니다. 바닐로만은 너무 적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먹고 싶으신 분들한테 추천. 짜란.
잠시만요, 형님. 짠 하시면 곤란합니다. 짜란! 어우, 얘도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치폴레 마요가 인기가 많은가 봐요. 쟤와 또 어떤 차이의 치폴레 마요의 느낌이 있을까 좀 궁금하긴 한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고기를 못 먹은 것 같은데요? 몰빵돼 있네 밑에. 일단 똑같은 치폴레 마요를 했을 때 거의 안 맵지만 그 치폴레 마요의 느낌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마 옆집에서 조금 매운 걸 좋아하시는 분이 만들었나 봐요.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멕시칸 치킨 샐러드라 그래서 치폴레 소스랑 되게 잘 어울리는 풍미이긴 한데 몰빵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드실 거면은 한 3등분 내지는 좀 반등분을 하셔가지고 눈으로도 즐겁고 기대감도 가지면서 드시는 거 강추드릴게요. 원재료물 한번 볼게요. 빵류가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또띠아를 의미를 하는 것 같고요. 밀가루, 뭐 쇼트닝, 식물성 크림, 혼합 제제 뭐 이런 것들로 만들어져 있어요. 실제로 말씀을 드리면 쇼트닝은 더 이상 콩기름이나 이런 친구보다 나쁜 식재료가 아닙니다. 경화유에 수소를 첨가해서 굳힌 건 맞아요. 자연적으로 굳어있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굳힌 거죠. 그런 방식으로 마가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 때 당연히 자연 버터나 이런 것들보다는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진 않겠죠. 하지만 얘네가 안 좋은 점은 뭐냐면 트랜스 지방 때문인 건데 실제로 이 트랜스 지방 발생시키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 가열을 하고 재사용을 해야만 트랜스 지방이 올라간다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 어때요? 여기 들어가는 쇼트닝에 이런 것들은 여기 쓰고 끝 아닙니까? 튀김을 계속 튀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실제로도 쇼트닝을 좀 다른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다. 오히려 여러 번 바꾸지 않고 계속적으로 튀기는데 사용한 콩기름이 더 안 좋다라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때문에 쇼트닝이라는 단어만 보고 무조건적으로 별로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어떠한 상태로 사용이 됐는지를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후자 같은 경우에는 좀 비추, 전자는 크게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빵류가 제일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햄류입니다. 갑자기 웬 햄? 닭가슴살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육류에 닭가슴살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육류를 가공을 한 형태를 다 햄류 가공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햄이라고 써져 있는 것이고 얘를 어떻게 가공을 했느냐 들여다보면 아까 멕시칸 치킨 양념 막 묻혀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가공을 한 겁니다. 크게 뭔가 거슬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단 이 주황빛, 이 멕시칸 치킨의 색을 내기 위해서 색소는 좀 쓰였습니다. 영양 성분을 볼게요. 자, 이거 한 개를 다 먹었을 때 335kcal를 먹을 수 있어요. 물론 이 335kcal에는 요 드레싱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왜냐면 지방 함량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 한글 표시사항에 드레싱에 대해서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335kcal고요. 드레싱을 아마 반 정도를 드신다고 하면 아마 300 언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40이 안 되기 때문에 살짝 낮은 편에 속한다고 보고요. 당류 5g에 뭐 나이스하죠? 그리고 지방은 드레싱을 다 먹었을 때 15g이니까 다 드시지 않는다면 10g 안팎이 되겠고 단백질은 12g으로 크게 적지도 그렇다고 크게 되게 충분하지도 않은 양이긴 합니다. 충분하지도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으시고 좌식 생활을 하시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하루 단백질 권장량이 한 성인 기준 50에서 55g 정도란 말이죠. 그분들한테는 괜찮아요. 근데 운동러다. 그래서 최소 체중의 뭐 1.3에서 1.6 이상은 먹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7, 80, 90, 100까지도 드셔야 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는 좀 부족한 단백질 함량이다 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친구 방금 전에 제가 꺼냈던 친구와는 사뭇 다른 중량감입니다. 굉장히 중량감이 있고 살짝 봤을 때 드레싱을 따로 주는 서브웨이다. 샌드위치들이 진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서브웨이 같은 샌드위치를 먹는다? 냉동이 아닌 걸 먹는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즉석식품들에서 우리가 가장 밑중족되는 욕구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야채의 양이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야채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식단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리고 이게 포만감 때문에 좀 많은 걸 찾으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 대부분 배송 제품들이 냉장도 별로 없고 냉동 이러다 보니까 샌드위치를 먹는데 이렇게 야채가 많이 들어있다? 이거는 솔직히 어드밴티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점수를 정말 후하게 주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필레치즈 스테이크라고 해서 진짜 그 느낌을 살렸어요. 제가 이 원재료명을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서브웨이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름도 화이트 롤이에요. 크게 잡다하게 들어가지 않고 밀가루 그 본연으로 만들었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밀가루, 정제수, 이스트, 쇼트닝, 정제염, 정백당 끝. 기본적으로 이런 소프트 바게트를 만들 때 들어가는 식재료들 그냥 단순합니다. 두 번째로 많이 들어있는 게 바삭불고기
SJ. 저 맨 처음에 SJ가 뭐지? 수진? 약간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찾아봤더니 선진 FS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게 육가공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만든 제품을 썼다라고 이해해주면 되고요. 그럼 이 SJ가 뭐냐라고 봤을 때 꽤 깔끔하게 만든 불고기 양념으로 호주산 소고기를 조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으로 많이 오는 게 양상추. 중국산 살짝 속상하긴 합니다만 아까 그 당근 이슈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가공치즈, 그리고 절임식품, 할라피뇨 뭐 이런 애들로 양념을 이제 한 거죠. 굉장히 깔끔한 편이고 불고기 양념 정말 싫어하지만 않는다면 여러모로 강추드립니다. 단 이 친구의 영양 성분을 보면은 지금껏까지 나왔던 애들 중에서는 높아요. 근데 520kcal이긴 한데 이 소스까지를 포함을 해야 될 거거든요. 이 소스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면, 다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면 솔직히 450에서 480 정도의 크기를 가진 샌드위치라고 판단하는 게 현실적이고요. 나트륨이 좀 높은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1090이면은 권장하는 나트륨의 거의 절반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나트륨이 예민하거나 짠 거에 예민하신 분들은 조금 손발이나 이런 거 부을 수도 있으시고 살짝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일반식을 드시는 분들께는 크게 그렇게 무리가 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수준이고, 탄수화물 55g으로 지금껏까지 중에 가장 훌륭합니다. 이게 넘치지도 않고 그렇다고 모자라서 내가 뭔가 일상생활이나 운동을 규칙적으로 잘 해나가는데 좀 무리가 되는 수준도 아니에요. 당류 12g도 결국은 드레싱이나 이런 것들에서 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10 언더로 보는 게 좋다라고 보고, 이 친구가 왜 520kcal가 되냐면 지방에서 오는 킬로칼로리만 216kcal입니다. 근데 그 지방이 소고기에서 오는 지방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렌치 드레싱에서 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24g이라는 지방 함량을 보고서는 구매를 하시려다가 안 되겠다, 지방이 너무 높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우리가 나의 체중 정도는 하루에 지방량으로 먹어도 충분히 무리가 되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그런 연구 논문들이 많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전 개인적으로 한 끼 식사 든든하게 입 터지지 않으시려면 이 친구 되게 좋다라고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자, 보이십니까? 데웠을 때 더 맛있는 친구들로 데려와 봤고, 자, 판다의 카프레제. 특별히 이 친구는 데우지 않고 먹어도 맛있다라고 해서, 자, 이게 특징이 치즈가 들어있기 때문에 데우면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치즈가 녹습니다. 데운 것부터 먼저 먹어보도록 할게요. 진짜 바삭하고 생각보다 루꼴라가 데워져도 좀 이상하진 않네요. 자, 두 번째로 콜드 상태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다른 종류의 샌드위치를 먹은 줄 알았어. 이 치즈가 녹고 빵들이 가열이 되면서 조화가 되게 좋은 요리를 좀 먹는 느낌이면, 얘는 각각이 다 살아있어가지고 부피감은 되게 높은데 좀 싱겁네? 아마 제 생각에는 바질 페스토 이 소스가 녹으면서 치즈랑 결합이 되면서 뭔가 특유의 풍미를 형성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놀랍도록 저는 이게 되게 맛있었어요. 무슨 식재료를 써서 만들었는지 설명을 드려보면, 자, 무조건 빵류 제일 먼저 나오죠? 근데 이 친구가 특이한 게 리골레토라고 적혀 있어요. 리골레토가 뭘까라고 찾아봤는데 천연 발효종이라고 해요. 이런 빵류를 만들 때 발효를 시키지 않습니까? 뭐 이스트를 쓰기도 하고 천연 이스트를 쓰기도 하고 이런데, 리골레토라는 좀 특별한 천연 발효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우리가 모두 다 아는 토마토, 국산, 치즈, 소스, 원투, 루꼴라 끝. 상당히 깔끔하다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거 영양성분을 한번 볼게요. 이 큰 거를 하나 다 먹었다고 했을 때 165g당 324kcal. 매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매번 저칼로리를 먹는 게 되게 잘하는 게 아니란 소리예요. 내 몸이 최소한으로 필요로 하는 에너지 정도는 먹어줘야 더 살이 잘 빠진다라고 매일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 관점에선 작아요. 탄수화물 37g. 탄수화물이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적지도 않아요. 당류 5g 적죠? 지방 13g. 이것도 많은 편도 아닙니다. 단백질 15g. 전반적으로 조금씩 다 적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성분 그대로 중량이 조금 큰 게 나오면 제일 좋겠지만, 제 판단은 탄수나 단백질을 동시에 추가해줄 수 있는 콩류, 뭐 두부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같이 드셔보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야채가 조금 빈약하다 생각하면 미니 샐러드를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에 조금 맛있는 토핑을 조금 올려서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정말 진짜 완벽한 한 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짜란! 사뭇 다른 조리의 예시입니다. 맛은 합격. 그리고 살짝 아쉬운 부분, 입천장 까입니다. 보통 입천장이 까이는 빵들이 되게 딱딱한데 밀도감도 되게 높아가지고
잘 안 씹히고 이럴 때 까이거든요. 근데 그런 애를 특히나 수분을 날려버리고 F국을 했다? 그래서 아까 이거를 씹을 때 생각보다 질겨서 안 떨어지는데 입천장 막 까이고 이러니까 먹을 때 좀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업체에서 볼 수 없는 고퀄의 파스트라미를 선보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마블링이나 때깔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진짜 고기 스테이크를 먹는 느낌이고 생각보다 사우크라우트 이거 있잖아요. 절임 양배추 얘의 존재감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 루벤 샌드위치의 특징 자체가 그 사우크라우트의 존재감이 조금 있어야 된단 말이죠. 결국 딱 먹었는데 파스트라미랑 치즈랑 질긴 빵을 먹는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빵만 계산해도 진짜 되게 좋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살짝 하면서 이 친구의 원재료명을 한번 가볼게요. 근데 이 친구가 되게 특이한 게 지금까지 역대급 샌드위치 빵류 중에 가장 식재료를 많이 썼어요. 왜 이렇게 빵이 복잡하지?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상당히 좀 특이하게 조리한 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이제 여기서 궁금해하실 성분은 프로필렌 글리콜 에스테르 그 뒤에 글리세린 에스테르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 둘 다 유화제의 역할을 해요. 우리가 빵을 만들 때 기름도 쓰고 물도 같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름과 물은 안 섞입니다. 그래서 반죽을 하려면 이걸 다 섞어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노화 방지도 해주고 그리고 좀 촉촉하게 식감을 만들어주고 촉촉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못 쓰는 그런 식품 첨가물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기에 거의 가깝지만 햄입니다. 엄연히. 호주산 소고기를 썼고요. 소스, 정제소금, 뭐 당류가공품, 설탕 이래서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럴 리가 없다. 햄류 가공품이 이럴 리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존쿡 델리미트 이 제품을 찾아봤어요. 이 파스트라미를 찾아봤는데 실제로 그 제품에는 뒤에 뭐 혼합 제제라든지 뭐 마늘 뭐 이런 것들이 길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빠트린 건가? 이 부분을 왜 짚고 넘어가냐면 이 햄류 가공품에는 필수적으로 아질산 나트륨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식약처에서는 아질산 나트륨을 이용해서 가공한 식품에는 이걸 썼다라는 게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걸 표기를 해야 된다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데 나와 있지 않아서 상세 페이지에서 생략이 됐건 아니면 실수로 빠뜨리지 않았을까라는 저의 생각이고 이런 부분이 조금 고민되시는 분들이라면 좀 피해서 드시거나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버드절미하고 영양 성분을 보면 요 하나를 다 드셨을 때 400kcal 안 돼요. 나트륨은 920mg으로 하루 권장 나트륨 2000mg의 절반 정도 수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소량 드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좀 조절하신다든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탄수화물은 좀 적절해요. 48g. 당류 제로. 잠깐만, 당류 제로가 말이 되나요? 벌써 설탕 썼잖아요. 여기 지금 사우크라우트 여기서도 건줄래요. 양배추랑 식초 썼잖아요. 그 햄도 당류 가공품 들어가 있잖아요. 설탕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지방 13g. 그 다음에 단백질 22g이라고 합니다. 영양 성분으로 봤을 때는 베리 나이스예요. 딱 맛있을 지방량입니다. 그리고 탄수화물도 부족하지 않고 모든 게 다 좋아. 나트륨 살짝 높은 거 제외하고. 그렇지만 약간의 영양 성분 이런 것들을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켓컬리 샌드위치 편을 진행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샌드위치를 먹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맛있으니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간편한데 뭔가 챙겨 먹기 좋으니까 보통 요 두 개일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 샌드위치를 그냥 하나만 딱 먹고 땡 치는 방식보다는 내가 어떤 거에 만족도를 느끼고 어땠을 때 포만감을 느끼고 그래서 내일도 괜찮다라는 거를 내가 스스로 느낄 수 있을지를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많이 도전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보자들일수록 이렇게 몰빵하는 방식보다는 반쪽짜리 샌드위치를 구매를 하셔서 여러 개를 거기에 내가 좋아하는 뭐 요거트라든지 계란,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탄수화물이 골고루 들어있는 그런 맛있는 애들을 좀 추가해서 드셔주시는 거를 강추를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머라클 김혜였습니다. 안녕.